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오은주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이제부터 계속 들으실 텐데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제가 방송 진행해서 그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예요. 근데 연말 되면 이 분위기 되면요, 우리가 막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달 보내듯이 시장에도 연말 랠리라는 게 존재하죠. 연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그래서 연초 랠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일단 연말 랠리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만한 11월 장의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11월 한 달간 양 지수가 10%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들이 연결됐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지수가 올라도 내 종목이 잘 못 가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또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인원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2월이에요. 와, 정말 이게 시간이 순식간에 갑니다. 연말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 요즘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산타랠리를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산타랠리 정도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것이 이제 연말에 좀 진행이 되면서 그 월 초부터 월 말까지에 대한 흐름은 조금 우상향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월 중반까지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산타 랠리보다는 조금 더 달달하고 달콤한 수익인 사탕 랠리에 대한 것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어저께 파월 사탕 랠리요? 네, 사탕. 잘못 들으면 이거 사탄, 악마 사탄으로 듣겠어요. 그렇죠. 네. 네, 사탕 랠리라는 게 네, 캔디. 존재해요? 아니요. 이거 맞으신 거예요? 네. 예. 조금 이번에는 12월 달에는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일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미국 시장은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관련된 부분은 이제 판매에 대한 것이 호응을 많이 얻지 못하면서 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큰 폭에 대한 조정보다는 약간 약보합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엔비디아에 관련된 눌림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좀 눌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엔비디아 단독 독주에서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퀄컴 등에 대한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경쟁 구도에 대한 탄생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말씀드리면, 금요일 어저께 조금 얘기가 나오면서 장 후반부에 좀 급등에 대한 얘기가 나타났던 비대면 진료 비중 5%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야간과 휴일의 비대면 초진, 그리고 이것에 대한 허용에 대한 발표가 나타나면서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주인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등등 종목들에 대한 것이 상승에 대한 여력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아이를 이게 조금 청소년 미만에 있는 아이들, 유아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니즈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6개월 내 진료 병원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이제 내가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에 대한 간단한 진료까지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번 정부 그 윤석열 정부가 이 정권을 잡기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 중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성정보는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22평선을 뚫고 나서 이제 이전 있었던 그 주요 매물대에 대한 안착을 시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변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인성정보 그리고 그 비트컴퓨터,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대한 흐름에 주목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세 종목이 모두가 다 윗꼬리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윗꼬리가 좀 잘 달아요. 한마디로 거래량이 많이 터져도 욕심을 크게 부리시는 그 구간에서는 욕심보다는 수익 실현에 대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 여전히 30%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반도체 섹터에 대한 레포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EPS 추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PS라고 하는 게 이제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가치, 한마디로 비싸다 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고평가를 잠재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흐름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레포트에서도 이제는 2024년 말이나 2025년에는 완전한 턴어라운드, 아니 이제 고점 사이클에 대한 고점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해서 적어도 2024년 상반기까지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흐름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회복을 통한 4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것까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 안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버용 D램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탑3사에서 단연코 독보적인 1등에 대한 무슨 점유율을 거의 50% 가까이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HBM 부분까지 끌어다가 점유율을 계산을 해보면 50%를 넘기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이 양산은 아직 HBM3에 대한 양산에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신다라면 2024년까지 지속적인 경쟁 구도와 이 경쟁 구도를 통한 그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에 대한 흐름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GPU, 그리고 HBM, NPU, 온디바이스 AI까지 굉장히 반도체가 다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공정으로 진행이 되는 이 구간은 굉장히 우리나라 후공정 부분에서는 그리고 소켓 핀 부분에서는 매력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지금 현재 핀과 소켓 부분에서는 대장이 리노공업이에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은 리노공업이 그 동안에 대한 한 3개월 정도에 대한 하락을 보여준 이후에 이제 얘가 퀄컴과에 대한 협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테스트 핀에서는 글로벌 1위 국가이고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리노공업, 한마디로 AP 회사인 삼성전자에서 퀄컴에 대한 글로벌 장악력에 대한 것이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15만 원 구간에서부터 20만 원을 뚫는 2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기염을 보여줬던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시작인 구간이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그 뒤를 따라서 실적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마이크로 컨텍솔에 대한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TSE라든지 ISC에 대한 아직 강력한 상승을 보이지 않은 소켓 관련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번 주에도 추천을 드렸던 그런 섹터인데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한 흐름 조금 기대감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는 뭐 11번가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국내 시장, 쿠팡과 뭐 티몬 이런 것들이 한때 굉장히 큰 붐을 일으켰죠. 지금 현재는 테무라고 하는 온라인 홈쇼핑과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이쪽에 대한 흐름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자결제주 지금 12월 중순 정도까지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비중에 대한 것은 저번 주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익스프레스 보시면 CF에서 마동석이 나와요. 마동석이 나와서 이제 직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것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온라인을 사실상 장악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이 회사들에 대한 한국 지출이 누구랑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회사들에 대한 그 회사들과에 대한 업무 협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바로 유통과 전자결제, PG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통사는 요 근래 들어서 한진 그리고 대한통운 이런 회사들의 특히 한진에 대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전자결제 PG 관련해서는 테무는 NHN KCP라고 하는 회사, 예전 NHN 한국사이버결제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는 바로 KG 이니시스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KG 이니시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틀 연속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한 30% 정도에 대한 상승을 20에서 30%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준 그런 구간이거든요. 특히 이제 연말 구간에서부터 그 12월 중순 크리스마스 이전까지에 대한 지속적인 온라인 쇼핑에 대한 확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점유율 확대는 KG 이니시스에 대한 성장으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전에 있었던 고점에 대한 돌파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14,000원에 대한 돌파 자리 기대감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섹터들 다음 주 비전 전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고요. 반도체는 그동안 쭉 말씀 주신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 섹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소켓이라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 테마주로 주목을 해주셨고요. 전자결제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마늘 다 터럭모 해서 다모 나인원 선생 이어서 네, 예, 체크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보다 네. 그 자금 한정된 자금으로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그렇죠. 더 대응하기가 쉽지 네. 않은데 중심을 어디에 놓고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중심조차도 1박 2일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1박 2일. 사실상 추세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는 사실상 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사실상 장 초반 시작 이후에 5분 내에 그날 어떤 시장 분위기를 좀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날 거래할 종목을 전일 시간 외라든지 또는 종가라든지 또는 당일 장전 예상 체결 수량을 좀 확인하면서 그날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고민을 하는 편인데 아마도 그래도 큰 어떤 물줄기는 그래도 조금 좀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몇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을 갖고 계신 2차 전지 다시 되돌릴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펀더멘털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제한적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단연코 일단 전기차가 가장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호재 또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가 있겠으나 지금 현재 전기차의 판매량이 사실상 크게 증가치를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둔화되었거나 오히려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카가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있거나 실용적이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즉 2차 전지와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을 같이 혼용하는 그리고 그런 차량 자체가 일본산이 지금 현재 거의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런 하이브리드 카를 실질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완전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테슬라가 독식을 하고 있으나 그조차도 지금 현재 세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가격을 크게 낮춘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세일이 없다라면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둔화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또는 어떤 성장성이라기보다는 제한적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추세를 좀 변화시키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즉 저는 지금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이 두 종목을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LNF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LNF가 지금 현재 상승폭이 정말 좋고 어찌 보면 바닥을 좀 확인하고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LNF가 대장 아닌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스코 퓨처엠이 강한 시세를 보여줄 때, 에코프로 BM이 강한 시세를 보여줄 때 오히려 LNF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즉 거래 대금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또는 시가총액 규모가 월등히 정말 비교 자체가 좀 어려울 정도로 적은 편입니다. 자, 그만큼 캐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기에 또 그에 따른 어떤 반등이 또는 그에 따른 작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도 시세가 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리드해야 될 종목은 퓨처엠 또는 앞서 말씀드린 에코프로 BM 정도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거래 대금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해주는 즉 추세를 좀 바꿔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비싸더라도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찌 본다면 그러한 흐름을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혹시라도 만약에 1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지는 그런 강한 상승세,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최소 15%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 가서 급하게 손실로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버티셔가지고 그 이튿날 또는 한 2, 3일 뒤에 눌림이라든지 조정을 보여줄 때 오히려 물량을 더 실으셔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좀 차트를 한 종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제가 기술적 분석상 어찌 본다면 반등 국면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20과 60, 120 이 세 개의 이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역별 구간에 있습니다. 즉 61선과 121선이 지금 역별 구간에 있는데 21선을 좀 끌어올려주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이 어제 약 한 7천억, 5천억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1조 원 이상을 돌파를 해주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더라도 121선을 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21선을 기준으로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좀 끌고 나가시는 전략 오히려 수익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낼 수가 있겠으며 만약에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되 이례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온다든지 또는 순환매적으로 갑자기 거래 대금이 터지면 단기 매매 정도로만 보시는 것이 좋겠고 퓨처엠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 상세히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모멘텀이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은 15%를 일단 제한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로봇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로봇 부품주가 될 텐데 일단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두산 로보틱스가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그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끝없이 우상향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간 과정에 눌림이나 조정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보호예수 물량이라든지 락업 물량 자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대거 쏟아지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모멘텀 자체가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어찌 본다면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뚜렷하게 미래가 보이진 않는데 기대감은 있는 상황. 정확하게 실체가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섹터. 보통 이런 섹터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로봇 섹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품주 포함해서 20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서히 팽창하는 그런 시기에 좀 접어들지 않겠는가. 물론 안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전면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그 기술적으로 실용성이 좀 없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것이고 다시 수많은 섹터라든지 수많은 업종에도 로봇이 자연스럽게 보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되 그 길게 보신다는 게 주식을 보유하고 길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섹터 자체를
크고 넓게 길게 보시되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거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제가 종목을 간단하게 한 종목만 좀 본다라면 SPG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자, 이 종목도 역시 추세를 좀 돌리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좀 기분 좋은 찌라시 정말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좀 돌아다녔었는데 그에 따라서 그제 일단은 갭을 좀 떼어줬었고 삼성 인수 소식이요?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예, 그냥 찌라시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사실 확인 불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맞아요. 예,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는 말을 못했는데 앵커님께서 예. 대신 말씀해 이런 거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자, 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소식이 계속적으로 뭐 군불이라고 하죠. 계속 뭐 장작을 넣듯이 조금씩 이제 소식이 좀 전해질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감속기만큼은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SBB테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일단 SBB테크보다는 그래도 SPG가 조금 더 거래 대금이라든지 상승률이 좋기 때문에 SPG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좀 KTNG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나타났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배당락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대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배당락일 또는 바로 이 이후에 주가는 뭐 정말 향방을 알 수 없고 웬만해서는 빠지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들은 주가 차익 수익을 이미 났을 것이고 배당락까지 지금 박스권을 그려낸다 한들 그 시점에서 배당금을 받더라도 오히려 주가 차익에 의한 수익까지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정말 단기 매매라든지 어떤 순환 매매에 있어서 적응하기 어렵고 급등주 쫓아가면 늘 물리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자금을 묶어두시는 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그래도 12월은 월간 계좌 수익을 플러스로 마감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배터리, 로봇, 네. 배당주. 네. 연말하면 또 배당주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시스템 변경 하나 있었잖아요. 원래는 배당주를 먼저 투자자의 관점에서 사야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액을 아는데 선 배당액 공개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조금 이제 몇몇 기업들이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배당에 관한 이 환경도 좀 조성이 잘 돼 있죠.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비전 전략 받아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와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1023번 두 대 열려 있고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머니왕 이보입니다. 전화 연결 잘 네,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네. 감기 걸리신 거 아니죠? 예, 약간 감기 걸렸어요. 어떡해요. 예. 네. 네, 저희 이제 상담 받으시고 물 많이 네. 드시고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고 빨리 이제 예.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 감사합니다. 받으릴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하고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10%고 67,500원이요. 67,500원이면 네, 네,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이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 2달 전에 이제 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잡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차 전지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그룹 안에서 유통 물류 이런 쪽에 대한 니즈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보면은 리튬 관련된 선물 시장 이런 것까지 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 근래 들어와서는 실적 대비해서는 적정 수준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요 근래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롯데 머티리얼즈와에 대한 동박 협업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됐던 포스코 그룹 안에서에 대한 흐름이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굉장히 잘 짜여 놓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에는 그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에 대한 흐름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번에 있었던 11월 달, 10월 말과 11월 달에 있었던 이 저점이 이전에 있었던 레벨업을 나타내는 그 구간에 대한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쪽 2차 전지 섹터와 산업은 죽는 게 아니라 이 미래에 대한 가치를 끌어와서 가격을 형성했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 내년 정도에는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그룹 안에서의 상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적적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대한 성장 동력이 이제 친환경 소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다른 철강 관련된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선순환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북미 시장도 굉장히 이제 강한 상승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가지고 상승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요. 5만 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 5%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매도 가격에 대한 목표 가격은 1차 목표 가격은 7만 2천 원이고요. 2차 목표 가격은 8만 5천 원 잡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요,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나, 그래갖고요. 고민 많으셨겠네요. 근데 이제 네네네. 손절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거나 위쪽으로 방향이 네. 더 열려 있어서 지금은 보유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네네.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건강 관리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자, 첫 번째 포스코 인터내셔널 체크해 봤고요. 다음 분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네.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체크해 드릴까요? 두산 로보틱스예요. 두산 로보틱스, 오,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비중이랑. 49,500원에 60%입니다. 잠깐만요. 와, 비중도 많고, 예, 전일 종가가 88,800원인데, 와,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4% 넘게 밀려서, 이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연락 잘 네네. 주셨어요. 저희 911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다 여쭤보세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전화도 주시고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네네. 예, 제가 머니투데이에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여지껏 오닌주 앵커님과도 이제 여러 차례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었는데 가장 기분이 좋은 그리고 가장 답변 드리기 수월한 종목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네. 저 나이는 전문가님 존경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존경할게요. 자,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그래도 지난 목요일인가요? 어떻게 버티셨습니다. 목요일에 그래도 장 막판에 투매가 좀 나왔을 텐데 그걸 좀 버티셨어요? 쉽지가 네, 않았을 텐데. 버텼습니다. 예? 그 정도는 버텼습니다. 정말 매수가가 예.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계속 불타게 해가지고 49,500원이에요. 원래는 42,000원입니다. 매수가가. 네. 자, 실내가 불타게 했는데 예. 어저께도 외국인 JP 모건 외국인 단타 물량이 70만 주 빠져나갔거든요. 고점에서. 그렇죠. 네, 근데 개인이 70만 주 다 받았습니다. 네, 제가 상담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혹시 이 종목 60%라는 게 1억이 넘습니까? 1억 이상입니까? 더 이하입니까? 됩니다. 네? 더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다음 주에 보유예수 물량이 좀 풀리잖아요. 네네, 44만 주요. 예. 네네. 아주 지금 승부를 보고 계시군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수익률이 지금 아마 그래도 수익률을 떠나서 수익 금액이 아마 제 예상치로는 2억 원 이상 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네네.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월요일 날 빼면은 네.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저는 8만 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어제 고점에서 팔았어요. 저는 계속 네. 사고 팔다 보니까 실제 목요일 날 저점 투매 구간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이 좀 잡았고 어제 고점에 팔아가지고 그냥 관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아마 8만 원까지 오게 되면은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이제 모아가지 않겠는가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네네. 본인께서는 제가 제일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 어쨌든 개인 투자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네네. 날 때도 못 파실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네, 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수익이 나도 네. 못 팔고 오히려 그 고점에서 그리고 고점의 평가 수익과 지금의 평가 수익을 차감했을 때의 그 금액 자체가 오히려 손실 금액으로 느끼실까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월요일장에 음봉을 한 번 더 보여주게 된다라면 네. 화요일에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최소 뭐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일단 좀 챙겨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수익을 좀 챙겨 놓고 나서 다시 내가 그 돈으로 더 싸게 더 많은 물량을 좀 산다든지 뭐 그런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프로그램도 다 팔았어요. 그리고 JP 모건 네네. 쪽 단타 물량 다 빠졌어요. 그리고 네네. 지금 현재 다들 지금 12월 5일하면 음봉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개인들도 다 털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굳이 그런 상황을 버티실 필요까지 있을까. 그래서 제 네. 생각에는 월요일에 만약에 음봉이 나오거나 시가가 개파락을 시작을 했는데 양봉으로 돌아서지 못하면 일부 수익금 네. 챙기시고 오히려 네.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조금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좀 긁어 모으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요, 전문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나만 할게요. 아니, 한 가지만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전문가님 그러면 손절을 저는 8만 원이 무너지는 순간 시장가로 전량 매도하고 7만 원대에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가 매도보다는요 호가창 보시면서 일단 매도하시고자 하는 수량을 좀 쪼개서 매도하시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 감사합니다. 관계상 제가 더 길게 답변 드리기 어렵고 이따가 공개 방송하니까 그때 꼭 참여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수익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두산 로보틱스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일정만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5일에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44만 주인데 비율로 보면 0.68%. 그래서 그 구간에 차익 실현 요구가 커진다 그러면 이 물량이 시장에 출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 남아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점은 좀 유의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였고요. 다음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19,371원에 비중은 19%. 예, 끝자리가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 건데 조금 가려고 하다가 네. 어제 브레이크가 좀 잡혔습니다. 모트렉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트렉스 19,000원대면은 이번에 머리를 드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완전히 압축이 돼버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저께 금요일 날 반등을 하면서 60일선을 돌파를 해주면은 이제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금 눌려서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위안을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번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흐름은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주에 대한 흐름을 좀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19%시면 추가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추가 매수보다는 저는 60선 돌파 이후에 장기 평선인 121선 돌파를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21선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면은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 구간에서 15,000원 구간까지 빠진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주인 현대 오토에버와 피런티어에 대한 흐름 조금 더 잡고 그 약간 벤치마킹처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현대 오토에버보다 조금 상승 탄력이 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대장주에 대한 흐름에서 대장주 신고가 돌파나 신고가 언저리까지 가는 그 구간에서는 탈출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모트렉스까지 오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기에 앞서서 AS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휴재를 저희에게 주셨고 요즘 이런 에스테틱 관련 쪽이 흐름 괜찮더라고요. 네. 수익률은 40%에 육박합니다. 조금 더 욕심낼까요? 휴재를 왜 팔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요 근래 좀 보면은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주름이 많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름을 지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필러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네, 아직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니즈 한 번만 맞으면은 계속 그 니즈가 늘어나는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근래 비올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시스, 휴젤 이쪽 에스테틱 부분에 대한 성장 동력이 예전에 있었던 그 성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시술 쪽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다양화되고 접하기가 쉬운 그런 산업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모품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팔리다 보니까 휴젤이든 클래시스든 비올이든 간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저는 내년 1분기까지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휴젤에 대한 이번에 저저번 주에 있었죠. 다올 투자증권에 대한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한마디 압축은 좋다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목표 가격 17만 원까지에 대한 성장 동력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시네요. 휴젤이었고요. 이거 외에도 KINX가 소리 없이 흐름이 좋거든요. 네. 44% 이상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고 딱 어제 시세가 크게 났네요. 네. KINX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고점에서 한번 매도하고 나서 21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트레이딩을 그렇게 자주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가 왔던 그런 기업이고요. 그 과천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가동이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엔비디아, AI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클라우드 산업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산업 어떻게 보면은 KINX와 이 KINX의 모회사인 가비아까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2024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자들은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길 수가 없어라고 하지만 KINX에 대한 기업 관련된 매출에 대한 확대는 지금보다 더욱더 뜨겁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력한 홀딩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AS 받아봤습니다. 나임런 위원께서는 먼저 이제 오늘 세 가지 AS를 받을 텐데 크래프톤 요즘 그 기관에
단기간의 매수가 좀 있죠. 네,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들이 시세가 강한 한 달이었습니다. 네. 수익률이 단기간에 13% 넘겼거든요. 매수 들어간 날이 13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본다면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점으로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소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바닥, 그 바닥권 내에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은 최근 250일 내에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것인가 또는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프로그램 수급이죠. 말 그대로 프로그램 수급으로 핸들링되는 저점을 높이고 웬만해서는 아랫꼬리를 달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찌 본다면 주도하는 그러한 종목이 될 것인가 지금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만 원 가격대를 이탈하면 일단은 매도를 하거나 매수 자체를 보류를 해야 될 것이고 이 가격을 지켜주게 된다면 신규 매수라든지 끌고 가는 전략 어찌 본다면 시간에 좀 투자하시거나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겠고 모멘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나올 테니 계속적으로 뉴스 좀 팔로잉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크래프톤도 단기간 시세 좋았는데 더 초단기간 시세가 좋은 게 SPG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한 주 수익률이 10%. 네.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좋은 찌라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지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 아니 예. 정치 테마주는 찌라시만으로도 상한가를 가는 세상에 무슨 자, 어쨌든 간에 재료죠. 예, 네. 상승의 재료입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SPG도 일단은 뭐 주변 인맥 중에 정치인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업에 관련된 좋은 소식 또는 기대감에 의해서 갭을 띄우고 또는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32,500원 정도에 이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는 좀 모아가고 또 지금 대형 로봇주들이 어느 정도 자금이 확산되거나 낙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SPG 역시 상승세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관심 종목에서 지우지 마시고 또 보유하시면서 또 대응하시면서 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뭔가 지라시 투자 기법을 미시는 것 같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수익을 잘 주셔서 그래도 이제 마음은 따뜻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11월 중순 좀 넘어서 주셨는데 네. 90% 이상 수익률입니다. 네. 이 종목도 그러면 이번에 교체 의견을 바꾸실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이것도 계속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은 뭐 일시적으로 음봉 한번 보였다고 갑자기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뭐 저 같은 사람은 팔고 다시 사니까는 뭐 크게 의미도 없고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는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앞서도 제가 길게 워낙에 AS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다음 주 월요일 음봉 다음에 일단 차익 실현하고 8만 원까지 화요일 수요일 이후에 음봉이 계속 진행된다라면 8만 원부터 7만 5천 원 사이에 좀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7만 5천 원도 못 지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또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들 수익 축하드리고 주말에 수익금으로 플렉스 하시길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네. 네, 모아서 또 연말 즐기셔야죠. 자, 그럼 새롭게 선물 보따리 열어보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오늘 비트 컴퓨터를 주목을 하시네요. 네. 양자 컴퓨터 테마인가요? 아니요, 그 원격 진료. 원격 진료. 네. 그렇네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 두 대표가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두 회사가 모두 다 원격 진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는 인성정보가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코로나 시대에서 그 원격 진료는 비트컴퓨터가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비트컴퓨터가 진행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대장주로서에 대한 흐름 그리고 그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 그 위에서 안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5대 그 메가테크 중에 하나이죠. 바이오 헬스 부분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원격 진료에 대한 것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장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성장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접목되면서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폐렴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거 관련으로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니즈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 컴퓨터 가격 전략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아기 반려 주식님께서 이거 실시간 생방송입니까? 여쭤보시는데 맞습니다. 토요일 12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선물 보따리 풀어볼 텐데요. 나인원 위원께서 STX 주목하십니다. 오? 네. 의외의 종목인데요. 네, 의외의 종목이죠. 자, 일단 기술적 분석 쌍으로만 좀 보아야 될 종목이다라고 앞서 이제 2차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결정이 돼야 될 구간이고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SX 그룹에서 인적 분할된 이후로는 사실상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사업 확장을 해 나갈 것이고 추가적으로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실체가 있는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코스닥 시장에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 소재 진출한다고 그 난리법석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다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 방향성은 위로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음 주 정도만 보아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2만 원 이상에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만 원 이상에서 움직여주게 된다면 끌고 가는 전략 좋은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될지는 잠시 후에 상세히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 방송은 끝났는데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두 분 다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12월엔 사탄 아니고 사탕 랠리 진행하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주셨는데 네. 시장 랠리보다 내 수익의 랠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순환매적인 측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반도체 안에서도 그 테마와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 2차 전지 안에서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전 산업에 대한 조선도 움직이고 수소도 움직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년을 위한 달달한 수익으로 이제 내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그런 기간이 바로 12월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산타보다는 조금 더 달달하게 사탕 랠리 진행하는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예, 달콤한 수익 챙겨주실 팁 공개 예정입니다. 우리 나인원 어드바이저께서는 압도적 찐 수익금 한 방에 홀인원 하셨는데 네. 뭐 히트 종목들이 꽤 많죠. 이번엔 두산 로보틱스였는데 네. 그걸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실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송에서의 어떤 수익률 그게 진짜 현실 세계에서도 존재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자, 제가 지금껏 말씀드렸던 종목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돈으로 바뀌었는지 그 결과 11월 전체 내역부터 시작해서 어제 것까지 하나씩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요. 11월 수익 못 내신 분들, 100만 원도 못 버신 분들은 반드시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실 수익을 공개한다? 네, 수익금- 매번 공개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시군요. 다들 못 믿으세요. 마이너스 수익 난 것까지 다 합쳐서 다 공개하고요. 예, 다 그대로 그러시군요. 보여드립니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관심권에 있었던 종목들, 내역들 쭉 다 공개를 하고 네. 결산까지 한번 계좌까지 보겠습니다. 갑니다. 계좌까지요. 네. 그러시군요.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MTM 밴드 검색을 하시고 요 첫 번째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고 지금부터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랑 그동안 결산과 앞으로의 시장 대응을 할 때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대방출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12시에 놀러와 주실 거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